양평공사 바로 알기 2편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 이번 영상에 등장하는 일반인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안녕! 오늘은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왔어. 아마 다들 이름만 들어봤지 제대로 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은 2011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260억가량의 공산품을 납품하고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해 무려 1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게 바로 이 사건이야. 130억이면 19,000원짜리 뿌링클을 68만 4,210.5개나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양평공사 김경재 초대 사장의 임기 중에 2009년 마이너스 25억 원, 2010년 마이너스 4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됐어. 당연하게도 2009년도 부채 비율은 무려 7,865%를 기록하면서 전국 공기업 중 최고의 부채 비율을 자랑하게 되지. 김경재 초대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어. 기업의 당기 순이익이란 일정 기간 또는 해당 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야.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수익 하나 없이 완전 손실뿐이라는 거지. 부채 비율이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 구조 중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지표야. 쉽게 말하자면 퍼센트가 클수록 타인의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고, 부채 비율이 7,865%라는 건 자기 자산보다 타인 자산이 78.65배나 많다는 거지. 이쯤 되자 김성교 정군수는 난리가 났겠지. 본인이 우겨서 만든 양평공사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됐으니 말이야. 그래서 김성교 정군수는 유통 전문가인 정옥이란 사람을 2010년 12월 11일에 양평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거야. 정옥 사장은 김경재 초대 사장이 만들어 놓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지인인 전임경의 소개로 군부대 유통업을 한다는 진평의 박태준을 만나게 되는데, 정옥 사장은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장교 출신의 군부대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고선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어. 원래 공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할 땐 신용조회가 필수인데 이를 생략한 거야. 알고 보니 그는 진평의 대표도 장교 출신도 아니었고 군부대에 납품할 능력조차 없었어. 또한 2006년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지. 아마 납품받은 물품을 일반 유통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양평공사에 접근한 것 같아. 결국 2011년 4월 6일 진평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260억 규모의 군부대 납품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양평공사는 물품 공급을 직접 하지 않고 주 그린에코의 이정훈이라는 사람에게 대행을 맡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양평공사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자 중 한 사람이야. 이정훈은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 유통사업단에서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표격인 사람이었대. 그래서일까?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며 이정훈을 양평공사에 추천했고, 양평공사 이사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급식 사업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정훈에게 부여했어. 양평공사와 그린에코의 이정훈은 급식 사업에 대한 약정 계약을 맺으며 3에서 5%의 수수료를 약속해. 이 일이 이정훈이 군부대 납품 사업의 총괄 대행을 맡게 되는 계기인 거야. 이젠 군부대 납품 유통 과정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진평의 박태준이 이정훈에게 납품 요청을 하면 이정훈이 양평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납품업체들에게 다시 납품 요청을 하고, 납품업체들은 박태준이 정해준 창고에 물건을 납품한 뒤 거래명세서를 이정훈에게 줘. 이정훈은 납품업체들에게 받은 가격에 양평공사의 이윤 3%와 자신의 이윤 3에서 5%를 더해 다시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박태준과 양평공사에 전달하지. 그러면 양평공사는 납품업체들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박태준에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내는데, 박태준은 납품받은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양평공사에 돈을 지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통과정에 대해선 이해했지? 이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말해줄게. 첫째, 일단 박태준은 사기꾼이잖아? 그런데 양평공사는 신용조회도 하지 않고 거래를 했어. 둘째, 진평의 배태중은 양평공사와 납품 거래를 하기 위해 30억짜리 파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그 땅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계약금만 준 땅이었어. 그리고 그 땅의 명의가 진평이나 배태중의 것도 아닌데
양평공사는 그런 땅을 담보로 받아준 거야. 배태중에게 사기를 당하자 양평공사는 그 손실을 메꾸려고 토지 경매 신청을 하는데 경매로 회수한 금액은 15억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되자 실제 땅 주인들은 양평공사에 토지 매매 소송을 걸어 승소하고 양평공사는 땅 주인들에게 15억 원을 물어주게 되지. 결국 양평공사가 파주 토지로 회수한 금액은 전혀 없는 거야. 셋째, 양평공사와 이정우는 30억 원의 담보를 추구했는데도 계속 거래했어. 쉽게 말하면 토지 담보 가격이 30억일 때 양평공사가 박태준에게 납품하는 금액이 30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 박태준이 양평공사에 바로 지불하지 못하는 돈이 있다면 그것도 30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양평공사는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물건은 오버해서 계속 납품을 한 거야. 담보를 추가해서 납품이 계속되자 2011년 8월 17일 양평군 친환경 농업과에서 양평공사와 진평과의 계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담보 범위 안에서 자금을 운영하라는 통보만 했어. 근데 이것도 좀 웃겨. 왜냐하면 이때까지 담보를 추가한 금액이 123억이 넘는데도 양평군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담보 범위 안에서 자금을 운용하라 라는 말만 한 거야. 이럴 거면 왜 친환경 농업과에서 계약 사무 검사를 했을까? 그 이유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과 연관이 있지. 넷째, 박태준에게 납품 금액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 양평공사는 협력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해야 되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국고보조금 66억을 부당하게 사용했어.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자 2011년 6월 2일 제11회 이사회에서 B2B 전자결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결을 받아 농협자금을 30억까지 사용하게 되었는데 B2B 전자결제 서비스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 다섯 번째, 진평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최영우라는 사람 통장으로 13억 6천만 원이 이체되고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많은 돈이 이체된 일이 있었어. 최영우는 진평에서 물품의 입출고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야. 최영우는 그 많은 돈이 왜 이체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 하나를 소개해줄게. 2011년 5월경 분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이정우는 진평으로 확인을 하러 갔는데 박태준과 최영우가 이정훈에게 군부대 납품 허위 계산서를 보여주며 군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시켜줬어. 최영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도 박태준과 공범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양평공사는 그들에게 신속한 채권 보전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고 뒤늦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 회수의 기회를 놓친 거야. 돈을 못 받았다는 거지. 여섯 번째, 이정우는 진평과의 군부대 납품 총괄 대행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고 군납을 하는 회사가 맞다며 정욱 사장에게 보고를 했어.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담보 제공을 받기 전에 납품을 시작했고 담보 금액인 30억을 초과했는데도 추가 담보 없이 계속 납품을 진행했어. 군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최영우가 제출한 군납 허위 계산서가 진짜인지 확인 절차 없이 정욱 사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 이처럼 이정우는 양평공사에 총괄 대행을 하면서 130억의 손해를 끼치고 수수료로 12억 6,600만 원을 받았지만 양평공사는 이정훈에게 사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아. 일곱 번째, 정욱 사장은 2012년 9월 27일 제21회 이사회에서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따른 직위해제가 결정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 보존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어. 어때? 2011년에 벌어진 양평공사의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에 대해 이해가 됐어?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은 양평공사의 정욱 사장과 진평의 박태준 외에도 양평공사의 총괄 대행을 한 이정훈과 진평에서 13억이 넘는 거액을 이체받은 최용우 등이 있지만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이정훈과 최용우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어. 왜일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야지. 다음 영상에서는 군부대 납품 사기 사건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66억 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안녕!